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정말 오랜만이고 소수의 팬이 있는 건데 아무튼 올리게 되네요. 네, 질문 주시죠. 일단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죠? 아니요, 막연하게 시작해서 막연하게 끝내죠. 어차피 이거 대충 만드는 영상이니까 의미도 없고. 방송사고인데.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바이브 코딩이었잖아요. 네,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 질문이었었고요. 그 생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프리랜서 개발자분이 이제 그 외주를 치고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으로만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경력은 한 10년 정도 돼 보였었고, 그래서 외주를 한 500만 원짜리 따오면 그 러버블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한 2, 300만 원을 쓰면서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외주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까지 될까? 라는 생각으로 몇 개 써봤는데 러버블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좋았던 게 UI, UX를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이쁘다, 안 이쁘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봤는데 배치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툴로서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뭐 구글 AI 스튜디오나 피그마나 그런 데서도 디자인 해주니까 그걸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러버블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클로드랑 제미나이 차이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처음에 기획자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디자인 먼저 만들고 그거 디자인을 똑같이 퍼블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사님께 여쭤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크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봐라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지만 틀린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비천하지만 저 같은 사람 생각도 온라인에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과정에 보면은 기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퍼블리싱이 있고 개발이 있어요. 근데 이게 SI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서 엄청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기획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컨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분도 기획 의도를 분석해야 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퍼블리싱도 이제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입체적인 퍼블리싱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평면적인 그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좀 미러한 걸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정도에 하는 게, 그냥 껍데기만 이쁜 이런 형태가 대부분 강공소 홈페이지나 다른 그런 형태에서 앞에 막 정말 UX적으로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은 잘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건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다 보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를 퍼블리셔가 가져갈 건지 개발자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죠. 기획 의도도 그렇고 시안도 여러 개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결정은 사실은 기업의 대표나 이걸 집행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치고 뭐하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자가 그 끝단에서 짧은 시간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편해지고 또 집단지성으로 뛰어난 형태의 UX, 아까 러버블 보니까 배치도 그렇고 그럴싸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으로서 좀 UX까지 잘 고려된 내용이어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또 개발자들은 퍼블리싱 잘 모르고 다 분업화돼 있어 개발만 했기 때문에 또 개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만 좋아진 거죠. 상황만 봤을 때.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 많이 없어졌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할로서는 없어진 거고, 진짜 기획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퍼블리싱이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 존재 가치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그 양성을 했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를 국가에서 양성을 했는데 인력으로서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제 그 끝단에는 개발자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퍼블리셔 분이나 디자이너 분이 개발자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개발도 이제 해주니까 아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경험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배치가 이렇게 되고 액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획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기획자분들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QA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 개발자분들도 이제 사실 막막했던 부분들을 쉽게 뚫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IT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 희소식인 거죠.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도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은 일반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웃긴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인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세상은 다 각자의 가치가 있고 자기 잡이 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자기가 하던 전공을 버리고 개발 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IT 쪽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꼭 해야만 미래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로봇이 나오고 피지컬 AI 나오고 이러면은 그걸 통계를 다스리고 뭐 그걸 관리를 하고 이쪽으로 하는 건 다 개발자일 거고, 그걸 지배하는 사람은 직업이 있을 거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모두가 들어오는 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개발을 좀 잘했던 사람, 특히 개발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일이고, 어설프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경쟁이 심해져 버린 분야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도 이제 일단은 AI한테 의존성을 많이 걸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요금제에 따라서 더 유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돈을 벌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옛날에 유행 따라 직업 옮기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좋다고 하니까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아까 러버블에서 만들어준 어떤 UX 너무 뛰어나고 했지만 저걸 상업적인 제품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컴퓨터 OS 레벨의 레이어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모리 제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경쟁해야 될 제품은 어도비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돈을 10,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글로벌 제품이 10,000원은 안 하는데 그렇죠. 서버 인프라 비용, 그 대량 그런 비용까지 다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바이브 코딩을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들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가치 있는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게 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잘 만들 걸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나오고 이러면은 자기 걸 다 만들려고 할 거고, 옛날에도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자본이 바탕이 되고 투자가 바탕이 돼야 에셋도 만들고 해야 됐겠지만 개개인 게임 회사들이 기술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게임 만들려고 할 거고 자기 컨텐츠 만들려고 자기 서비스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주 영업을 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를 수십 개 만들었다.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바이브 코딩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외주 치는 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들은 이제 다 이제는 그런 곳에 외주를 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들이 직접 다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누가 뭘로 바이브 코딩으로 돈 벌었다라는 걸 비즈니스 모델 자세히 보면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개발자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미래로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냐면 가치 있는 걸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쓸만하고
시간을 보낼 만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만하고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만한 거를 그 임계점을 뚫어내는 것이야말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임계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AI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게 돼서 정말 이제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는 이제 스포츠화 같은 거죠. 지역 예선, 전국 예선, 글로벌 예선. 그래서 축구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젠 유도나 레슬링처럼 세계 1위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바이브 코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지금 시점에 들어오는 거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럼 지식이 그럼 두 종류의 사람들만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정말 뛰어난 아키텍트거나 아니면 열정과 패션이 남달라 나는 인류에 기여할 인간이야 인물이야 라고 자기가 어떤 자기 내면에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긴 시간 뚫어 나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자본이 많아가지고 진짜 마케팅에 막 몇백억씩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설픈 제품도 레거시한 걸 밀어내면서 갈 수도 있겠죠. 더 레거시한 곳은 또 그 인력 구성과 그 시스템 버그 잡는 거랑 유지 보수가 빡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잘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자본이 많아서 뛰어난 자본가가 이렇게 밀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본으로 사람을 동기부여를 시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만이 이 바이브 코딩을 하고 이 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기에도 너무 많은 공정을 알아야 돼요. 이 개발 단순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 패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야 이 소재들을 만들어서 합치는 거고 막 형이상학이나 여러 가지 진짜 지식들이 많아야 돼요. 솔리드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모듈화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버그가 발생할 때 조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안적 사고가 터졌을 때 아니면 인프라나 비용 트래픽 비용 많이 나는 것을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정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지식 산업이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나 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깊이가 있거든요. 사실 TV 하나만 봐도 TV의 디스플레이에 이 LED에 빛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바이브 코딩 하셔야 돼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도 그걸 가지고 뭘 못 만들면서 난 추천하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러버블 BM이 진짜 잘 만든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BM을요. 일단 비용이 진짜 비싸고요. 그리고 그 후기 같은 것도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잘 그려주는데 이제 엔드 단으로 가면 이제 버그가 점점 많아지니까 혼자서 계속 토큰을 쓰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정확한데,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임계점 뚫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러버블이나 이런 애들은 AI 모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시킬 줄도 알고 그걸 서빙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로 끌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생산성 ID도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오픈 소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러버블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BM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러버블은. 그리고 타겟팅을 잘한 거죠. 그런 사실은 그 UX나 UI는 좀 그런 타겟팅을 한 거죠. 좀 더 기획이나 학습을 그쪽으로 더 시킨 거니까. 다른 거는 좀 제너럴하게 뭐 코딩이나 이쪽을 학습시켰다면 UI 같은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모델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대충 어떤 걸 누가 뭘 더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바꿔가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UX라는 게 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항상 저는 그 BM을 제일 첫 번째 BM이고 그 다음에 기획이고 개발이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과 디자인이 안정화됐을 때 디자인을 멋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AI 기술은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 다른 모델들도 그게 녹아 들어갈 거라서 지금 러버블 같은 걸로서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그 이쁜 걸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싸지만 제품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저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클리퍼로 들어와서요. 아, 좋은 얘기예요. 우리 거 만들어야 되니까. 네, 클리퍼로 들어와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리팩토링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UI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일단 돌아가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많긴 하네. UI는 의미가 없어요. 이쁜 UI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정말 요리가 맛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나 이게 그 어떤 아름답게 만들면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있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리가 맛있고가 전제가 돼야 돼요. 맛없는 요리에 이쁜 UI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쁘기만 하는 단순한 어떤 클릭만 있고 그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형 서비스들 그냥 쇼핑몰이나 뭐 어떤 유통이 메인인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게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유통이 뭐 환불 정책이나 이런 게 버그 나고 이러면은 이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백엔드가 중요해요. 그런 서비스들은 소프트웨어는 프론트가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프론트도 메모리 제어나 최적화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작동을 이 기존과의 통신도 잘 되고 뭐 보안적인 거 데이터 누실 없고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아키텍처예요. 그런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메뉴가 있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있어 보이는 많은 메뉴와 아이콘들 다 넣고 거기다 기능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러브블이 더 좋더라? 아니면 다른 게 더 좋더라는 너무 초보자적인 비전문가적인 어떤 대화 내용이 아닌가. 지금 뼈대가 어떻고 통신은 어떻게 하고 암호화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압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AI 더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게 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물론 이 시간이 흘러서 안에 그 코드까지 아름답게 구조를 다 잡아준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지금 너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파이브 코딩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개발자니까 우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보면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기 축구 운동을 하더라도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우리가 아침에 조깅, 러닝을 해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건 똑같은 말인 거죠. 똑바로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AI를 활용해서 가야지. 이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그 바이브 코딩을 하면 할수록 화가 많이 난다니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화가 안 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엄청 화가 많이 나는 일이에요. 왜 그 자기 합병을 만들었냐면 돈 쓰고 합병 만들고 어설픈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할 거면 잘해야 된다. 사실 뭐 BM이 뭔지 뭐 디스플레이형 개발이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어설프게 그걸 꼬시는 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기를 틈타가지고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인류에 기여를 하는 거고 타인의 하루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성의 그 정말 미칠 정도로 빠져든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지.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개발 CRUD나 퍼블리셔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데이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야 돼서 모든 기업의 어떤 업무를 DB에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넘쳤던 거였고요. 이미 그건 인프라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그 정도는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쉽게 해주는 것을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UX가 더 이쁘니 안 이쁘니는 사실은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우리 제품을 판다는 것은 안정적인 인프라와 마케팅과 세일즈와 그 다음에 신뢰와 수많은 것들이 모이는 어떤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은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좋은 제품이라는 건 최적화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편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UX를 학습한 그 껍데기가 마진과 뭐 패딩과 라운드와 곡선과 뭐 색감이 뛰어나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기 좋은 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그 러버볼의 메인도 AI 모델이란 말이에요. 저기 아마 저걸 학습시키는 것과 양자화 시켜서 왜 비용이 비싸겠어요? 그 양자를 안 시키고 높은 퀄리티를 계속하기 위해서 높은 파라미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추론 연산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저렴한 애들, 저렴한 낮은 파라미터와 높은 파라미터와 성능 차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일한 파라미터에서 양자화를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지만 노실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학습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때 연산 비용을 아끼는 거니까 결과물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하려고 비싼 걸 쓰고 더 좋은 걸 하는데 내가 지시를 못하고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형상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제품을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브 코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최소한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어디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고 어디에 가치가 있고 온라인 결제나 화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내가 글을 쓴다고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쓴다고 돈을 내지는 않거든요. 멋진 명작에 사람들이 몰린 쏠림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야 마케팅을 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AI를 가지고 무언가를 껍데기를 만들고 들어가는 공법 자체가 빨리 무언가를 만들 수 있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끝에 가서는 불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 끝에 가서 그 토큰도 많이 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게 헤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장점을 아까 처음 앞부분을 나열했다라는 게 이 허들을 많이 줄여준 거란 말이에요. 허들을 줄여주고 이거를 몇 번은 갈아엎을 정도로 가고 정말 여기 핵심 기능이 뭔지 계속 뽑아내야 되고 그 뼈대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이 공학 아키텍처적인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출시되는 제품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메모리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정말 바이너리 단위에서 통신하는 것까지 시스템 랭귀지가 다 들어가서 다 뜯어고쳐서 최적화시킨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그냥 막연히 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냥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좋다. 욕망,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고 뭐 희망이라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혜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 똑바로 접근해야 되고 실패를 사랑해야 되고 최소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고 있고 추론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좋은 모델을 쓰는 것과 작은 모델을 썼을 때 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막연히 좋은 모델 쓴다는 게 진짜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다 해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작은 단위로 마이크로하게 모듈화 시키고 조합하고 합쳐보고 시행착오를 디버깅을 자꾸 해야 나중에 탄탄하고 문제를 잡는 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의존성을 막 걸어놓고 된 것처럼 하면 마지막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디테일에 갔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다 지어놓고 수도에 물이 안 나온다면은 그럼 집을 다 뜯어고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오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층 올리고 1층에 있는 물이 2층에 잘 올라오는지 보고 이 단계를 다 밟아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AI를 잘 활용해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설프게 바이브 코딩 하지 마라. 그냥 합병만 떠진다. 가장 좋은 코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코드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코드라는 건 내 안에 지식이 얼만큼 있냐라는 거예요. 얼만큼 모듈화 할 수 있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리드 같은 걸 완전 다 깨고 있어야죠. 의존성 역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모듈화를 시켜서 의존성 역전시켜가지고 인터페이스 분리해가지고 단일 책임 원칙 해가지고 딱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것들은 AI는 알지만 시키는 내가 조립하는 내가 그걸 모른다면은 다 짓고 나서 물 나오게 해줘라고 한다는 게 다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토큰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공부한다고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꼼꼼하게 낮은 단계부터 잘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요즘은 그게 더 어려워지긴 했죠. 그 공부할 마음이 안 드니까 AI한테 또닥또닥거리고 딴 거 보고 있으면서 뭐 게임하거나 뭐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 AI 시켜놓고 내가 바깥에서 요즘 뭐 바이브 코딩 인기 뭐 딸깍 시켜놓고 나가서 운동하고 와가지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설계해야 돼요. 아키텍트는 원래 직원들이 이래요. 자기가 일 안 해요. 근데 아키텍트가 실험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빼먹고 그냥 직원들끼리 뭐 또닥또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을 때는 뛰어난 시니어 아키텍트가 왜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데이터 정제를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만들어가 쪼개도 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샘플 데이터 10,000개, 20,000개 넣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밟아가야만 제품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공학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자기장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압축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압축한 것들도 연산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다 알아야 돼. 전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뭔가를 만들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만드는 다 알고 만든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모르고 만든 사람은 그걸 사서 쓴 거죠. 엔진을 사서 쓰듯이. 엔진을 뭐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 어떻게 해요? 다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테크놀로지안가 걔네들은 우리나라 중고차 같은 거 가가지고 다 쪼개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는 거지만 엔진이나 이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포항 제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 이 제철을 다 갖고 오려면 이 인프라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게 없어요. 그 검은 비닐봉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바이브 코딩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만 누구나 뭘 이렇게 그 농사를 이제 아무나 져가지고 내가 먹을 걸 지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쓰게끔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설프게 하지 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뭘 해준다고 해서 그게 있어 보인다고 해서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제까지 연결이 돼야 파이프가 연결되고 사람들이 결제까지 일어나야 가치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는 모든 과정을 설계를 해서 먼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깔고 전선을 끌고 온 다음에 집을 짓는 거지. 이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접기 하면 안 되는데 종이접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바이브 코딩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누구나 바이브 코딩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개발자들도 못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야죠. 맞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할 거면 제대로 설계하고 아키텍처에 집중해야 된다. 아주 작은 단위로 작은 테스트부터 프롬 스크래치부터 아주 작은 거부터 붙여나가는 시간과 정성과 공정이 필요한 거지. 이 껍데기부터 이렇게 빨리 만들어 거기 퍼블리싱을 잘 해준다고 해서 그걸 가져다 쓰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고 돈으로 보면 어떻게 시기적으로 땜빵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속성도 없을 뿐더러 대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개발 코딩 해줄 사람도 없고 이제 개발자들이 다 퍼블리싱 하려고 하지. 그 만들어진 퍼블리싱에다가 그거 변수명 바꾸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다고 옛날에.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개발자도 없을 뿐더러 이제 직군들이 사라지고
그런 게 이제 외주 시장에 존재하는 것도 지금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빈틈이 존재한 거고 지속성이 없는 사업을 반짝했다고 그걸 따라 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온라인의 마케팅이나 그게 다 그 반짝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 끝이 어떻게 되는 줄 봐야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라리 그 좋은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나아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물이라도 더 떠주고 나와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그게 더 가치 있지. 그 컴퓨터 붙잡고 그 밤샌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요즘 뭐 나오면 뭐 바이트 코딩 뭐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의 한계점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